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화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2020 화성지역학이고요. 문체반정에 홀로 맞선 마이너리티 이옥이라는 주제로 지금 보시는 영상은 11강째 영상입니다.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계속 이런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시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고전문학자 박수민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벌써 2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11강째죠. 네, 벌써 이렇게 금방 가는데요. 오늘 좀 본격 시작하기 앞서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즐거운 소식 하나 이제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옥 제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연암을 곁다리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연암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또 화성문화원에서 특별히 이 연암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강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 뭐 많이 기쁘실 것 같습니다. 뭐 댓글로도 요청해 주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암을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이옥을 더 이해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암과 이옥이 서로 이제 비슷한 점들도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지점도 있고 또 연암이라는 인물의 이상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세계적 수준의 문장가로 자리매김해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옥을 좀 연암과 계속해서 이게 같은 자리에 놓다 보면은 이제 이옥을 또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목을 우리가 뭘로 정했죠? 지금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 보기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암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저는 이제 경계인이라는 키워드를 정했고요. 삐딱이라는 말이 조금 삐딱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은 연암이라는 인간을 저는 이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암은 이 변화하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 제목을 정하는데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는데 그 빅뱅의 삐딱하게 노래가 딱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네. 빅뱅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또 학생들과 같이 소통을 하려면은 또 그 동시대의 또 아이돌이나 이런 노래도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빅뱅은 동시대가 아니고 조금 앞시대죠. 조금 더 뒤지만은 저는 빅뱅부터 가면서 요새 갑자기 떠오르네. 요새 그러니까 방탄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름을 다 알고 계신가요? 사람 하나하나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저희 부부도 2명밖에 아직 모릅니다. 그렇구나. 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빅뱅의 그 삐딱하게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그쵸? 절대 없어. 그다음에 뭐죠? 어차피 난 변했지. 네, 변했지. 그래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이게 연암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연상이 돼서 삐딱이라는 말이 우리가 늘 이렇게 좀 진부하고 상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바로 연암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삐딱이 세상 보기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게 이제 또 조만간에 또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통해 화성문화원을 통해서 나오겠죠?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오픈 날짜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12월 중순에는 시작할 거고요. 시작할 때 지금 마이너리티 이옥 수업을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저희 또 그 신청자분들의 보내주신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생각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다만 그때 아마 박지원 강좌부터는 이제 뭐 교재를 보내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PPT랑 관련돼서 이제 같이 읽으면 좋은 딸림 자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화성문화원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또 구독하기를 하면은 이게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화성문화원도 도움도 되고 또 저도
저의 주 전공인 연암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통해서 연암과 이옥 이 두 사람을 좀 우리 고전의 하나의 자랑이 되는 인물로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2.5 단계라서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시간 보내시기가 좀 심심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지금 올리는 강좌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연락들을 가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연암 강좌 자체도 지금 보시면 문체 반정의 홀로 맞선 마이너리티 이옥은 이옥 선생의 글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드러운데 제목은 굉장히 좀 굳건하고 강한 느낌이라면 박지원 선생 글은 냉철하고 뭐 그런 맞아요. 느낌이지만 네. 약간 삐딱하게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다양한 면들을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조선 후기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이옥 선생과 박지원 선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조선 후기를 제대로 알아야 또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네. 또 재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우리 이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이제 이옥 그 남녀의 정을 말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이옥이 이제 왜 문제적이냐면은 예.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이옥이 여성에 대한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남녀의 정이 최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적일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들려드리고 예. 또 이옥이 다룬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저 중세 시대의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또 이옥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같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은 이옥 남녀의 정을 말하다 이제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그 남녀의 정이 갖는 그 발언의 문제성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 도대체 정이 뭐길래 이것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옥의 작품에 그 연려전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예. 오늘 좀 또 이야기를 통해서 연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옥이 과연 여성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두루두루 이야기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뭐 사실은 이제 남녀의 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지금은 그냥 흔하게 남녀의 정이 중요하잖아요. 예. 뭐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또 그 사랑의 감정을 가장 어떤 진실하고 곡진하게 드러나는 게 남녀 간의 사랑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한 발언인데 이옥이 남녀의 정이 최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까? 사실 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먼저는 한번 그 이제 이 발언이 나오는 그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저 PPT를 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 보실까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대는 말하기를 천지 만물이 그대에게 들어갔다가 그대에게서 나와 그대의 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찌 그대의 천지 만물은 유독 한두 가지에 그치고 말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이언은 다만 분바르고 연지 찍고 치마 입고 비녀 꽂은 여자의 일만을 언급했는가? 옛사람이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생태글 쓰기 할 때 이옥이 천지만물이 나한테 말하게 하는 거다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옥이 들려주는 얘기를 보니까 그 얘기가 되게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옥의 작품에는 이제 이언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그 이언이라는 게 뭐 어떤 그 시중에 떠도는 뭐 속된 말, 속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그 여성, 그러니까 그 작가 자신이 여성 화자가 되어서 여성의 목소리로 어떤 여성의 연정을 노래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아조, 염조, 탕조, 비조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뭐 봉성무녀라든가 또 오늘 이제 주로 나누게 될 전이라든가 이런 작품에서 여성에 대한 그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작품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고전 문학사에서는 되게 유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품을 쓸 때는 중심이 되는 것, 관심이 있는 것을 중심의 제재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은 고전 시대에는 소외된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옥은
그 여성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 그대 이연은 분 바르고 연지 찍고 치마 입고 그런 비녀꼽은 여자일만을 이제 언급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옛사람은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어떤 그런 정을 갖다가 이렇게 막 쏟아내는 그런 남녀의 정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간이 질문 한 번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춘향전이나 뭐 이런 식의 뭐 그 애정 소설이 많이 유통됐다는 거는 이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영화 네. 음란서생이나 뭐 이런 네, 그 네. 소재도 많이 네. 반각본 도서나 이런 것들이 소재도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옥 선생이 그 여성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정에 대해서 다뤘다는 거는 그거랑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설에서는 뭐 춘향전도 이렇게 이제 남녀의 그런 정에 대한 게 되게 많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저기 이옥도 이제 선비잖아요. 이 사대부 계층은 남녀의 문제를 다루는 거를 되게 이제 좀 이렇게 금기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랑 얘기라든가 이렇게 감정이 분출되는 거. 그래서 사대부들의 작품을 보면은 여성을 주체로 내세우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조선 후기의 그런 이제 소설계류를 빼고 양반 사대부들이 짓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문 작품에는 여성이 주체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 작품에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여성 주체인 게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은데 이 이역은 유독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드러나서 이런 글을 쓰긴 어려웠다는 그렇죠. 걸 이해하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작가가 이렇게 남성 작가가 사대부 작가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극히 드문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옥이 되게 거기서 이제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저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하다. 천지 만물이 다만 분 바르고 연지 찍고 치마 입고 비녀 꽂은 여자들의 일에 있음은 그 옛날 옛적부터 그래했던 거 아닌가? 그래했던 것인가? 어찌하여 옛 시인의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을 꺼릴 줄 몰라서 그러했겠는가? 계기여, 그대가 그 설명을 듣겠는가? 여기에는 까닭이 있다. 대저 천지 만물에 대한 관찰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사람에 대한 관찰은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고 정에 대한 관찰은 남녀의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 네. 이것도 또 멋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니까 천지 만물에 대한 관찰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사람에 대한 관찰은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묘한 것이 없는데 특히 이제 남녀의 장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이제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더 진실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남녀의 정을 이제 이야기한 거는 그 조선 중기의 허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홍길동전의 작가인 허균이 남녀의 정이야말로 하늘이 부여한 어떤 그런 이제 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일에 사실은 이제 이옥에 이르러서 다시 그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그 중간에 아무도 또 그런 언급을 한 게 발견되지 않았나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름 있는 식자층에서 남녀의 정이 최고다라고 하는 발언은 허균과 이제 이옥이에는 저는 이제 들어본 바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다 해도 극히 드문 예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에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이제 다 완벽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공부한 범주에서는 허균 일에 이제 이옥이 다시 이 말을 꺼내 들어서 이게 되게 문제적인데 왜 문제적인가는 일단 이 작품을 조금 더 이제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여기도 그러니까 남녀의 정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유독 남녀의 정만은 곧 인생의 본연적 일이고 또한 천도의 자연적 이치이다. 그러므로 혼례를 올리고 화촉을 밝힘에 서로 문빙하고 교배하는 일도 진정이며 내실 경대 앞에서 사납게 다투고 성내어 꾸짖는 것도 진정이며 주려 말해라든가 난간에서 눈물로 기다리고 꿈속에서 그리워함도 진정이며 청루 거리에서 황금과 주옥으로 웃음과 노래를 파는 것도 진정이며 원앙침 비취금 홍한 치수를 가까이 하는 것도 진정이며 설이 내리는 밤에 다듬이질이나 비오는 밤 등잔 아래에서 한탄을 되씹고 원망을 사귀는 것도 진정이며 꽃 끊을 달빛 아래에서
옥패를 주고 몰래 정을 통하는 것도 진정이다. 네. 이게 이제 사대부들은 뭔가 직접 앞에서 발사를 하면 뭔가 좀 남부끄럽고 좀 창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남녀의 어떤 여성의 그런 정을 갖다가 이제 오히려 이욕은 그게 바로 진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이나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 여기까지 이제 한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게요. 예. 그러므로 그 마음, 그 사람, 그 일, 그 풍속, 그 땅, 그 집안, 그 나라, 그 시대의 정 또한 이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다. 천지 만물에 대한 관찰도 이 남녀의 정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다. 생각건대 국풍을 지은 시인이 국풍을 지을 적에 그 재주와 식견이 진실로 나보다 만만 배나 나았겠지만 그것을 지은 뜻은 또한 내 생각과 그다지 서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네, 여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욕은 이 남녀의 정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마음, 그 시대의 풍속,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이제 특별한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시경도 알고 보면은 남녀의 사랑을 나눈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시대의 어떤 풍속을 다룬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우리 왜 대중가요 노래 가사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사랑을 그렇죠.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거기서 사랑 아니면은 그 사랑에서 헤어지는 이별.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어떤 대중가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 살아가는 일은 서로 사랑하고 헤어지고 뭐 이걸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욕은 바로 그렇게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인간들의 마음이나 시대의 풍속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평범할 수도 있는 발언을 왜 제가 이제 문제적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조금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어떤? 저 어릴 때는 남자는 평생 몇 번만 울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3번 울어야 그렇죠.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였어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딱 3번만 울어야 돼. 그 3번이라는 게 뭐였더라? 뭐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울죠.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되나요? 그렇겠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라가 망했을 때 아닐까요? 맞고 틀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3번만 울어야 한대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장난도 많이 칩니다. 아,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뒤에 그게 요새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 LG 트윈스가 우승했을 때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3번째.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장난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패러디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 남자는 뭐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거 안 해요. 진짜. 지금은 그러니까 안 해요. 잘 맞아요. 까먹은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종종.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 시대는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유교 사회의 어떤 전통이 좀 많이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소설에서는 남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대부들은 그래서 그 소설을 무슨 문학이다라고 배척했다고 제가 아주 앞 시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패간 문학이다. 그래서 패간은 길거리에 떠도는 아주 쓰잘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대부들은 소설도 배척을 하고 또 아내가 죽어도 그 아내가 죽으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죠. 너무 뻔한 지금 질문했는데 저를 사이코패스로 만드시려고 안 슬프다고 얘기해볼거든요. 그걸 기대했던 건 아닌데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슬프지. 당연히 슬프잖아요. 근데도 내가 이렇게 너무 평범한 하찮은 발언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 아내가 죽으면 너무 슬퍼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좀 이렇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 아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시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정을 노출시키면은 뭔가 그게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고전 시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선비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를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유학. 맞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주자 성리학. 그 이제 신유학에는
양명학과 이제 주자학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주자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PPT에서 보면은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해요. 이 인간의 마음은 예. 성과 정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예.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본연의 순수한 것. 그래서 이 성이 바로 이제 리,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게 리잖아요. 뭐 지금 말로 하면은 뭐 이데아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인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나쁜 대로 흐를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예. 정이라는 거는 늘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고 성만이 바로 이제 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 즉 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양명학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성과 정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 안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정을 드러내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이 마음, 심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 그 심 안에 정이 있기 때문에 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조선 사회에서는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 강화도 지역을 중심으로만 좀 발전이 됐고 예. 사회 전반적으로 이 주자 성리학을 계속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정이라고 하는 건 늘 억제되고 좀 금지되어야 하는 것. 극기복례의 뜻이 뭐냐면은 예.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극복한다는 게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정을 눌러주는 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진짜 아직까지도 네. 한국 문화에 있죠, 저게 좀 많이 깊이 깔려 있는 것 그죠.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거를 뭔가 이렇게 꺼리잖아요. 꺼리기도 하고 그런 네. 사람들을 좀 뭐랄까 좀 뭐 다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뭐 감정 표현 강하게 한다. 맞아요. 그래서 남자가 눈물 흘리면은 왠가 좀 이렇게 좀 쪼잔해 보이는 그런 시선이 그렇죠. 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연함의 시선에 따르면은 우리가 슬플 때 울고 또 서로 기뻐하실 때 이렇게 울어주는 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게 인간다움인데 예. 그러나 이제 어떤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좀 어떤 감정을 많이 억누르게 해요. 뭐 근데 이거를 너무 그렇게 또 천편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나쁘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볼 수는 주작은 없죠. 무조건 다 감정을 다 억누르고 뭐 양명학은 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보기보다는 예. 다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그런 어떤 사람 존재마다 뭐 감정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걸 하나의 육아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사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그 우리 이제 허균 선생도 남녀의 정이야말로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천륜이래요. 그러니까 천륜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발언이 되게 문제적이라서 예.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고 그런 거예요. 이단. 그런 거군요. 허균이 이단으로 몰리는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그 발언을 했기 때문인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욕에 와서 이제 이 발언이 나오는 건데 물론 조선 후기에는 그런 감정을 갖다가 드러내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편화되었지만은 그 목소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욕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이제 문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을 소재로 한 게 되게 이제 많다는 것도 이제 문제적인데 뭐 여성을 소재로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적이냐? 일단 문제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럼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까 많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많다는 거는 그 고전 시대의 다른 작가들을 봤을 때 이욕처럼 이렇게 여성을 소재로 한 거는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특별한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랬을 때 그 여성을 바라보는 또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층의 문제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자마다 좀 생각의 결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이욕을 평가하는데 저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욕의 어떤 여성에 대한 그런 정서가 여성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뉘앙스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뭐 여성은 뭐 좀 편벽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이제 되게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 층위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성주의 시각에서 고전 시대의 남성들을 바라보면은 아마도 쓰레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과격한 발언을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분들이 뭐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여튼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성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 어떤 이제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예.
그러나 이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 속에서 또 이욕이 이렇게 여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건 예. 굉장히 또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층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가 이제 이욕을 갖다가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인어가 있다고 믿었던 시대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니까. 네. 아니 근데 인어가 있다고 믿었던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인어가 있고 용이 있고 저는 이런 좀 믿음이 있는 시대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어른이 됐죠? 어릴 땐 있다고 믿었죠. 아니 솔직하게 지금은 왠지 없는 것 같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산타클로스니까 지금 있는 우리가 거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 발언을 했을 경우 어떤 어린이가 본다면 되게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동용 동영상에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생각하면 좀 어렵지만은 사실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UFO가 뭐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네.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어떤 좀 신비의 세계를 이렇게 좀 실제한다고 믿는 시대가 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같긴 해요. 그런 환상이 자꾸 깨지는 거를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죽으면 별이 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질 때 뭔가 어떤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기는 합니다. 예. 다시 또 돌아와서.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욕이라는 사람이 예. 이제 그 쓴 여성 글 가운데 예. 그 연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연려전 하나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앞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연려 이 씨의 이름은 아무개로 선비 김아무개의 아내이다. 나이 21에 그 남편이 병들어 죽자 바로 머리를 풀고 집자리를 깔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입관한 뒤에 관에 기대 곡을 하고 말했다. 장례가 끝나면 따라가겠습니다. 달을 넘기면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졸곡, 사무제 뒤에 지내는 제사 때 곡을 하며 말했다. 홀몸이 아니니 감히 당신의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1년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로 여기지 않고 여종을 골라 그에게 젖을 먹이게 하였다. 옷을 고쳐 입지 않고 거처를 옮기지 않고 음식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친 베옷을 입고 풀을 깔고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네, 더 읽을까요? 좋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제 연려 이시전에 대한 이제 암 내용인데 지금 이제 그 선비 김아무개가 이제 병들어 죽으니까 지금 연려 이씨가 어떻게 21에 죽어 21. 와, 이거 그냥 너무 젊은데 가장 사랑에 어떤 타오를 때 남편이 병들어 죽으니까 머리를 풀고 방에 틀어박혀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입관한 뒤에서 장례가 끝나면은 제가 따라갈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애 태어난 다음에 죽을게요. 그래놓고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지금 아들을 갖다가 기르죠? 여종이 길렀다고. 여종한테 이제 젖을 먹이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죽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행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연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연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 화성 지역에도 효자비랑 연료비가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효자비하고 연료비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괜찮습니다. 하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뭐 이거는 화성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전국에 이제 다 있는데 이제 조선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 윤리 개념을 만약에 셋을 말하라면은 충효열이거든요. 이게 이제 삼강이라고 하는 이제 또 윤리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연려에 대한 배경을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여기 좀 1시간짜리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제대로 얘기할 수는 없겠고 다만 이제 조선시대 연려 전통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연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혼자 사는 게 이제 어떤 절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그러니까 충효열에 부합되는 그 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그거를 장려를 해서 이제 그 저 집이나 동네에다가 연려문이라든가 또는 효자문이라든가 충신문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그 집안에는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군역을 면제해주고요 병역도 이제 그러니까 군역을 그러니까 세금을 되게 많이 감해줘요. 그다음에 군역도 이렇게 면제를 해줘요.
그 가문의 명예가 돼요. 예. 그 마을에도 포상을 내려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도 뭐 쉽게 얘기하면 1계급 특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그 마을에 만약에 뭐 충신이나 효자나 연료가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마을 전체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뭐 연료전이나 효자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책을 갖다가 보급을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효자와 충신만 애들에도 좀 이제 문제가 있긴 해요. 이 다산에 효부론이라든가 이제 그 어떤 충신론 이런 글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비판 의식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이제 연료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걸 제가 지금 되게 간단하게 얘기되는데 머릿속에 강박관념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남편을 따라 죽는 여인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혼자 사는 것과 남편 따라 죽는 것 가운데 어느 게 더 세요? 어느 게 더 강한 거예요? 같이 죽는 게 강하죠. 그게 훨씬 더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남편을 따라 죽어야 심사에서 더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것만으로는 연료되기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의 명예가 되려면 이제 남편을 따라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헌법인 경국대전에도 재혼한 여성의 자식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다. 아예 규정을 해놔버려요. 경국대전에 네네, 그런 헌법에.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그 남편이 죽으면 저렇게 뭐 젊어서 죽든 또 사실은 얼굴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남편을 따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요? 그래야 가문의 명예가 되고 그 마을의 자랑이 되고 나라의 또 어떤 하나의 그런 국가 충유열 이데올로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압박이 많이 있었을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따라 죽을 여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다고 하면 말리겠죠, 주변에서. 아, 그렇죠. 맞아요. 그 주변에서도 말릴 거야. 아니, 이런 데서도 형식적으로는 말리는 절차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너무... 어쨌든 간 이렇게 죽어요. 죽는데 그러니까 죽기 싫어도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연료라고 하는 게 나 한 개인이 죽으면은 나 한 개인이 죽었을 때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구조가 연료예요. 아이고. 근데 이 다산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보세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식이 죽는 게 효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임금이 죽었을 때 신하가 따라 죽는 게 그 충신일까요? 아닐까요? 와,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임금이 죽었다고 그냥 따라 죽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 그냥 임금이 뭔가 죽은... 임금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신 죽는 거는 충신이지만 자연사했는데 따라 죽는 게 충신인가요? 아니죠. 근데 남편이 죽었을 때 왜 그걸 아내는 따라 죽는 거는 왜 그게 연려되느냐? 다산 선생이 딱딱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합리적이셨네요. 아, 네, 합리적인 분이죠, 다산 선생이.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또 남편을 따라 죽는 거는 이건 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저 연암하고 다산이 두 사람이 그저 연료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욕도 제가 이제 뒤에 얘기를 안 썼는데 이욕도 그 당시에 보편적인 연료관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주는 이유가 중세 시대의 연료라는 게 이제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연료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하나 뒤쪽에 더 읽어 보시면 생연료전 이전에 여기 뒤에 좀 한번 읽어 보시면 보세요. 예. 그날 이 씨는 몸종을 시켜서 머리를 빗질하고 목욕하고 세수하고 양치하였으며 새 옷을 갖춰 입고 대청으로 나아가 시부모와 동서들 위아랫 사람과 내외 친척들을 빠짐없이 모이게 하여 모두와 결별하는데 몸이 들뜬 마음을 종잡지 못하는 듯 산 사람의 행동 같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지금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아이고. 옷을 다 갖춰 입고 보세요. 시부모, 동서, 친척들을 다 모이게 해요. 이제 나 죽을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그러니까 뭐 몸이 들뜬 마음을 종잡지 못하는 듯 산 사람 행동 같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절을 하고 나서 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유모와 종들이 막아요. 죽지 마세요. 그러나 다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이제 내 자리를 바로 해라. 해가지고 이제 정돈하고서 그리고 죽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선비들이 연료 이시전 이렇게 이제 연료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또가 조정에다가 올려요. 왜냐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정에서. 그래서 네 이제 심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 단계로 선비들이 다 써주면은 사또가 이제 그걸 가지고 모아서 이제 나라에 하면은 조정에서 이제 심사를 해요. 누가 더 연료인가? 100명이 거기 다 전국에서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충효, 그렇죠. 연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나라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이 혈안이 된 거야. 이게 다산이 그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효자 만들기, 충신 만들기. 예. 한번 나중에 그 다산의 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근데 그래서 특히 연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연려는 아까 이제 그 다산의 문제 의식이 나타났듯이 예. 따라 죽는다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심사를 해서 그래 이 사람이 바로 연려가 될 만해 하면은 이제 정려를 내려서 마을에 이렇게 이제 정념은 세워주고 예. 포상을 하고 가문에는 균역도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사또도 특진을 시켜주고 한 개인이 죽으면은 나머지가 이득을 얻는 구조가 이 조선 시대의 어떤 연려 구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죽기 싫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계속 있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는 지경이 갈 수 그렇죠. 있을 그럴 것 같아.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막 국가적으로도 막 포상을 하니까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내재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사람의 목숨은 하나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죽기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렇겠죠. 내가 죽어야 나머지가 잘 된다. 아, 이 생각 때문에 그게 바로 절의 담론이에요. 네, 그래서 요 문제 의식을 제가 이제 예. 알려주고 싶어서 요 글을 썼고 요것에 대해서 이제 이욕의 평이 있지만은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삼가했고요. 생연려전도 있어요. 이 살아있는 연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아니 아까는 죽어야만 연려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살아있을 때 어떻게 연려가 되는가? 간단한 제가 거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생연려전. 예. 살아있는 연려 신씨는 본관이 평산으로 용인 사람이다. 유학 정모에게 시집을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게 몹쓸 종기가 생기더니 온몸에 퍼져 장차 죽을 지경에 처하였다. 연려는 인육이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몰래 칼로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 구워 남편에게 올리니 종기가 곧 나았고 허벅지 또한 심하게 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일이 알려져 그의 집에 정려문을 세웠는데 연려 유학 정모처 평산신씨 지문이라 하였다. 네, 자 여기 이제 생연려. 예. 자 유학은 이제 벼슬 하지 않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 이제 그 정모한테 갔는데 남편이 종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 허벅지. 사람의 고기가 효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남편에게 줍니다. 야, 이게 근데 지금 말이 돼?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죠? 허벅지살을 구웠다. 자 허벅지 살을 구웠다. 예. 이게 이제 좀 제가 지금 헛웃음 웃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조선 시대는 이게 가장 평범한 연려의 기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한자로는 할고라고 해요. 허벅지 살을 베는 건데 아이고. 효자와 그다음에 연려가 되기 위한 필수 3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거를 부모님께 드리고 효자는 부모님께 드려요. 저는 그 얘기는 많이 들은 것 들었어요? 같은데. 네. 예, 네. 이거는 남편. 근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연려는 남편한테 주고요. 예. 또 가끔 시부모한테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오.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 그 단지라고 해서 이건 많이죠.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병관을 하느냐고. 아 예. 네, 그거를 병든 남편에게 주거나 먹이는 부모님한테 거 주기거나. 말하는 네, 거죠? 이제 그게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상분이라고 해가지고 똥맛을 보는 거죠. 병세 차도를 알기 위해서 똥맛을 임금의 똥맛을 보잖아요. 늘 어이가. 예. 근데 이제 어떤 효자나 또는 이런 연려에도 그 3가지는 좀 필수 조건이에요. 야 어렵네.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그냥 이게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연려가 되거나 이제 효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 아우. 나라에서 심사를 하니까. 근데 요건 이제 필수 3가지 자질이에요. 와, 그럼 부모님이 좀 아프셔야 되겠네. 허벅지살을 자기가 좀. 효자가 되려면은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 다산은 그래서 이제 그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이제 다산이 되게 비판 의식을 가지고 쓴 글이 있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의 어떤 충녀열의 담론이 어떻게 조금 이제 국가전 차원에서 장려가 되고 그것이 또 한 개인에게는 특히 이제 연려 같은 개인에게는 이제 오늘날의 뭐 좀 인권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개념에서는 굉장히 좀 비정한 거죠. 되게 예. 비정하죠. 그런 그러네요. 비정한 모습인데 끔찍해, 이게 이제 이욕의 이런 연려전에도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 시대에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다른 당연히 약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요즘 병간호를 오래 하고 뭐 네, 그런 네. 걸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약간 뭐 부탁받아서 쓴 그런 글은 아닌가요? 뭐 어디 올리기 위해서? 부탁받아서 쓸 수도 있고요. 예. 자기가 직접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사정을 아는 선비들이 이렇게 한 사람만 쓰지 않고요. 연료가 하나 나오면은 이제 몇 사람이 써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또가 나라에 올리면은 이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연료문이나 어떤 또 뭐 충신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효자문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효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저기 저 앙코르와트 갔더니 예. 거기 이렇게 지옥도 33단계로 그린 게 있는데 세 번째 가장 흉악한 그 죄가 뭔지 알아? 가장 흉악한 죄. 부모에게 뭘 잘못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거짓말한 죄가 가장 흉악한 죄로다 이렇게. 야, 이게 동서양을 물어나고 이거 예.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효는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것이 이제 가짜로 만들어지거나 이제 예. 이랬을 때 그것이 낳는 그런 어떤 병폐, 이제 문제에 대한 의식은 필요하고요. 그러나 연료 담론은 또 그거와는 다르게 예. 우리 시대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 시대는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어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무의식 중으로 이제 내려온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 생태 사상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생태 정신의 관점에서 어떤 존재의 평등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어떤 남녀가 좀 동등한 그런 어떤 이제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또 모습들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보여준 건데요. 예. 그러나 사실은 이옥은 이런 전통적인 어떤 연려전의 어떤 생각에서는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요거 뭐 생연려전 이제 뒤에도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에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이 기반이 돼서 예. 우리 조선 사회에도 이게 이제 통용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족에 따른 철회만 치르고도 과부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시집까지 못했는데 예. 이제 온 나라니 다 남편을 따라 이제 죽게 됐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사실. 네, 그죠. 지금 보면은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의협심 있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협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 이제 저 협객 제가 그 전에도 조금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네. 서울에 어떤 창기가 있었는데 자색과 기회가 일세의 최고였다. 그 몸가짐이 매우 고급스러워 손님의 신분이 귀하고도 요구하지 않으면 예우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용모와 신색이 아름답고 명성이 드러나고 풍류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이라야 골라 사귀었다. 네. 이 때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반드시 많지는 않았다. 일시 가까이 한 사람의 무반으로는 홍문관 승정원 사람이요. 문반이군요. 문반으로는 홍문관 승정원 사람이요. 무반으로는 절도사였고 이 밖에는 오히려 여염에 요구한 자재로 화려한 옷, 날랫말로 행세하는 자들이었다. 네. 여기 뭐 뒤까지 제가 이제 다 읽으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네, 한번 읽어볼까? 도움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뭐 같이. 의례년 1755년입니다. 나라에 큰 옥사가 있어 멀리 유배된 사람이 많았다. 창기의 정인 하나가 그 형의 일에 연루되어 제주 관노로 떠나게 되었다. 창기가 그 사실을 듣고 가까이 지내는 자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하여 속히 행장을 꾸려주십시오. 나와 모는 그저 심상한 하루 저녁 사귄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모임을 차린 지도 10년이고 친밀한 사람도 100사람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모두 고기 반찬에 비단 옷을 입고 행세하면서 궁핍을 맛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지금 모가 제주에서 장차 굶어서 죽게 되었으니 나의 정인이면서 굶어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수치입니다. 나는 장차 그를 따라가려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요 이제 기생이 창기인데, 예. 일단은 좀 기생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좀 어떨지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기생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좀 느낌이 떠오르세요? 사실 그 신기생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아, 맞아요, 있었어요. 거기에 좀 건너 아는 분이 나와가지고 좀 억지로 보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랬구나. 그분이 네.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드라마를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네.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제 예술인으로 봐야 한다. 기예인, 네네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기생에도 이제 이렇게 좀 등급이 좀 있는데 이제 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그렇게 막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예. 이 기생이 오히려 이제 사실은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는 예. 진정한 그런 뭐 예능인이기도 하면서 또 문학 소양인이기도 했어요. 양반 사대부를 이렇게 이제 대해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글도 배우고 또 시서화를 갖다가 다 갖추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예. 모습들이 있어서 오히려 아름다운 한글 문학이 기생의 시조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가 황진이의 그 시조가 예. 어떤 그 특히 이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이제 시조 문학의 정수로 이렇게 감각적이기 때문에 이제 예.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창기가 취섬이라는 기생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이런 어떤 좀 협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생인데 이게 이제 협객인가 의협심. 우리가 뭐 그 저 무협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네, 의리 있는 그렇죠. 지금 잘 말씀하셨어. 의리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취섬이라는 여인은 되게 유명해요. 아무나 사귀지 않았는데 예. 자기의 한 사랑하는 정인 중에 한 사람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귀향을 가니까. 그거를 갖다 버리지 않고 그 정인을 따라가서 이제 이렇게 술과 운우지정을 나누면서 예. 같이 지내다가 이제 정인이 죽으면은 따라 죽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조선 후기 때 좀 빈번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거를 협기라고 지금 이욕은 지금 붙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운 기생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 저 취섬이라는 이 여자 얘기는 뭐 뒤에도 이제 좀 한 얘기가 더 있지만은 보면은 뭐 술을 갖추어서 예. 서로 잠을 자잖아요. 계속 같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자가 죽으니까 나도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따라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욕이 이제 정말 의로운 기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건데 요거를 조금 소개를 해주는 이유가 요런 얘기가 좀 조선 후기에 많이 이렇게 이제 좀 퍼져 있었던 거고 이 취섬이라는 기생은 좀 그 가운데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기생도 의롭다라는 이 시각이 되게 저는 조금은 그래도 다르게 볼 여지가 있냐. 우리는 기생하면 무조건 천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몰락한 사람을 특히 끝까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이제 시선에서 이제 의롭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이렇게 두 개는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어떤 여성은 예. 대체로는 그 기록된 남성들이 이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예.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평가되는 일단은 여성이라는 점은 일단은 하나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 돼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마 이제 또 이런 협기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자, 저 의협심이라는 게 저는 네네. 약간 이게 제목만 봤을 때는 그 실제로 무슨 뭐 아. 무협의 그런 그렇죠, 그런 막 그렇죠. 무술을 하고 그런 네, 생각을 맞아요. 약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근데 네. 오히려 진짜 춘향전에서 막 그렇게 기생이 정절을 지킨다, 뭐 네네. 천한 사람이 정절을 지킨다고 비웃음 받은 거를 이렇게 해방하듯이 이런 기생 이게 실제인지 문학인지 아마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정상 그 사대부가의 여성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구 같은 게 좀 이렇게 발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로.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협객하면은 정말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목숨을 가리지 않고 딱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 한자적인 의미로는 옆구리에 칼을 찬 사람이에요. 협의 의미가. 예.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짜 이거 홍길동처럼 그렇게 이제 남을 구휼해주는 그런 의미인데 협기는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칼을 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몰락한 이 사람을 갖다가 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잖아요. 예.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아마 도왔다는 의미에서 그 이미지 때문에 이런 유형의 기생을 협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옥의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려면은 좀 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연에서 아까 이제 그런 그 화자가 여성 화자가 되어서 이렇게 남녀의 정을 노래하는 작품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시장 풍경을 노래한 봉성무녀라는 작품에도 예. 어떤 그런 여성들에 대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드러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전을 통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거를 보면은 그 여성을 되게 이렇게 연민의 시선으로 봐요. 아까 그 취섬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예. 그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기생을 조금 더 연민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예. 또 그렇게 여성을 가지고 일단 다룬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그걸 많이 다루니까.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그 시대의 어떤 남성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남성의 그렇죠. 시선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예. 태도로 여성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다른 관점을 같이 써준 거예요. 예. 뭐 또 한 그 학자께서는 천대받는 여성과 민중의 삶에 대한 인간적 생활 이해 등을 어떤 개성적인 글쓰기로 대응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천대받는 여성을 깊이 이해했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 정감으로 여성을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봤다. 이게 좀 보다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예.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한 분은 참 그래 이옥이라는 사람 굉장히 문학적 역량이 탁월하다. 하지만 이제 여성관에 본다면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남성적인 욕망을 투사해서 여성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즐겼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또 상반된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어떤 쉽사리 함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학자들의 시각이 있다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저로서는 이제 맞다고 보고요. 예. 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좀 더 이옥의 여성관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의 자리를 이제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성주의 시각에서 이옥을 바라보면은 정말 사실은 이옥은 되게 이제 이렇게 허접해 보일 수가 있어요. 허접한 인간. 그러나 이제 세계관은 네, 그러나 이제 그 당대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정서 속에서 또 이옥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인간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어떤 이옥을 그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 속에서 또 여성을 어떻게 좀 다르게 보고 있는가까지도 평가를 할 때 이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게 대학원 생활을 그때 할 때도 이렇게 아마 그 선생님을 오래 하시다가 만약에 오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학계 시각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모호함이 이제 아마 진짜 본격적으로 학문을 시작하면 그런 게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었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분들은 학생들한테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뭔가 뿌연 세계를 만나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정답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인문학은 이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무엇이 더 우리 인간담을 갖추고 살아가는데 더 바람직한가 그거를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다 타당하지 않느냐를 이렇게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얼마나 논증을 대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하게 하느냐.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논문의 글쓰기라고 보는데 인문학이라는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답을 향해서 한 사람이 거 하나를 향해 모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인간을 보는 시각을 더 넓혀주고 또 나와 다른 것도 품어주고 또 감싸주고 이런 시선으로 확장해 가는 게 우리가 이런 어떤 공부를 하는 또 의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뭐 이옥도 우리가 다양한 시각으로 계속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본다면 그 시대 상황, 시대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여성을 다루고 여성의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글들, 그 정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 시대 내의 학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 걸음을 많이 나간 사람이지만 또 한계도 이만큼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한계도 고려하면서 또 그 시대 속에서 더 나아간 지점 같이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인문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팜플렛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어떤 시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작품을 읽고 고민하면서 네. 자신이 발전하는 것들을 좀 만약에 인문학을 즐기신다면 그런 것들도 즐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마무리를 좀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또 여러 책도 읽어보시고 더 확장되는 그런 그 배움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에서 11강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